짜잔! 여러분들 18년 만에 요양보호사 개혁안이 발표되었대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선임 요양보호사 직종 추가 수당. 두 번째, 요양보호사 무시험 도입. 세 번째,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자, 여러분들 예전부터 국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해달라는 현직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아서 인원 확충이 계속 어려웠던 건데, 업무 강도, 처우 개선은 제대로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 인력 부족을 우리나라 중장년분들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로 채용을 한답니다. 허탈한 웃음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진짜 이래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거예요? 학준모TV. 안녕하세요. 학준모TV 전문가 김동현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중장년분들에게 인기도 많고 전망이 좋다고 평가가 나 있는 자격증 중 하나인데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도 짧고 아무래도 취업이 금방 되다 보니까 경단녀분들이나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취득을 하고 있는 자격증이죠. 하지만 200만 명 이상이 취득했던 요양보호사 자격증, 이렇게 많은 분들이 취득을 했던 자격증인데 왜 맨날 처우 개선, 인력 부족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알고 계실까요? 제가 이번 영상엔 요양보호사에 대한 실체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준모TV. 먼저 이번에 발표를 했던 개혁안에 대해 짧게 한번 파헤쳐 볼 텐데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종이 하는 업무에 비해 급여가 낮고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 개혁안을 시행, 즉 자격증 취득 과정 간소화와 급여, 근무 환경 등을 개선시킨다고 하는데요. 기존엔 모든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대우를 받아왔다고는 하지만 이제 선임 요양보호사라는 직급이 생기고 5년 이상의 경력, 추가 교육 수료를 한 분들은 선임 요양보호사로 급여, 근무 환경, 경력에 따른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급여에 대한 부분은 원래는 장기근속 장려금을 통해 7년 이상의 경력이라면 추가 수당 10만 원을 받는 게 전부였지만 이젠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추가 수당 15만 원을 더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장기근속 장려금은 한 기관에서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만약 이직이라도 한다면 바로 장기근속 장려금은 사라지게 되고요. 월급은 당연히 최저시급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연도 기준 200만 원 초반대의 월급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기까지 5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계속 최저시급으로 생활을 이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제일 충격적인 소식이죠. 바로 부족한 인력난을 현직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을 해결하는 방식이나 50, 60대 재취업이 아닌 값싼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한다는 말인데요. 지금 현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직 종사자분들,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해도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서 인력 부족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상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전문성 문제도 외국인을 데려오면 더 많은 학대가 예상되니 맡기지 않으려는 보호자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자격증 취득 방법으로 이제는 3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 있게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그리고 치매 환자들을 케어하는 업무를 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요. 이젠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이 정보는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과 앞으로 요양보호사분들에게 어르신분들을 맡기려고자 하는 보호자분들에게는 제일 좋지 않은 소식인 거죠. 그러면 이 직종이 왜 이렇게까지 처우가 좋지 않은지, 그리고 인력난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학준모TV. 지금 올려드리는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일로 평가가 많이 나 있는데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받는 거다 보니까 하지 않는 분들이 제일 많은 거죠. 그리고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거동이 불편한, 즉 치매 환자분들을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직종인데 간혹 언성이 높은 어르신분들, 그리고 거친 언행을 일삼는 분들도 계시고요. 성희롱을 당하거나 육체적으로도 상처가 나는 것은 일상다반사며 보호자분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도 감안을 하면서 업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처우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인력 부족난이 생겨난 거니 보호사 선생님들은 나날이 부족해지기 시작했고 보호사 한 명당
2명, 3명의 인원을 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 이상의 어르신분들을 그 혼자서 케어하는 상황이 제일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죠. 제가 왜 요양보호사를 취득하지 말라고 설명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현직에 종사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 처우 개선과 인력난 해소 목적으로 이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그 방법이 너무 잘못되기도 하고 5, 60대 중장년층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게 아닌 외국인 근로자를 내세워서 단순 인력 부족난을 해결하려는 게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합진모 TV. 그럼 요양보호사 자격증 말고 어떤 자격증으로 정년을 준비해야 하냐고요? 노인을 케어할 수 있는 분야는 같지만 저 상위 자격증인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상위 호환으로 대학 과정을 이수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인데요. 사실 요양보호사 자격증보단 취득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사회복지사는 그만큼 더욱 전문성을 갖춘 자격증이고 요양보호사 취득 과정과 달리 실습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녹화본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을 병행하고 있는 분들이나 집안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쉽게 수업을 진행해서 과목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어르신들의 유치원이라고 불리고 있는 주간 보호센터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케어해줄 수 있는 지역 아동복지센터에도 취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다문화, 여성 등 다양한 분야의 기관으로도 취업이 가능한데요. 요양보호사는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어르신분들을 직접 케어하는 실무적인 역할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사회복지사는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 강도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더욱 쉬운 편에 속하기도 하죠. 추가로 320시간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는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준비한다면 50시간만 이수해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에 2개의 자격증을 다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좋은 상황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아래에 있는 상담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질문자분들 상황에 맞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저는 요양보호사 직종을 무시하고 무작정 취득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현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저는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직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업무 강도가 정말 높은 편에 속해 있고 그만큼 처우가 좋지 못한 상황이라 취업만을 위해서라면 아직까진 취득하지 않는 게 좋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계속 설명드렸지만 현직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전부 다 처우 개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도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아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짧게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요양보호사는 분야는 정말 비슷하지만 업무 환경, 취업 진로, 활용법이 정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알아본 뒤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은 무엇인지 결정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떤 직종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해야 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상담 링크를 통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진모 TV.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개혁안 발표에 따른 제 생각을 영상으로 통해 여러분들에게 한번 알려드렸고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학준모TV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준모TV 전문가 김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